16번 학습지 징검다리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고르기 유형인데요. 자, 이 유형의 해결을 위해서 몇 가지 개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첫 번째, 자, 모든 문장은 선정된 주제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자, 이게 바로 그 흔히 말하는 통일성과 관련된 일입니다. 자, 잘 쓰여진 글은 통일성이 있어요. 즉, 선정된 주제에 대해서 모든 문장이 이 한 주제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통일성 우리가 유니티라고 하거든요. 유니티에서 윤이란 말은 하나입니다. 하나. 즉 선정된 하나의 주제의 모든 문장이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특히 주제문 보통은 1번 앞에 넘버링 되어 있지 않는 문장이나 그 다음에 이 1번 앞에 있는 문장이 너무 짧을 경우에는 1번까지 포함해서 주제문일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그 주제문 안에 있는 주제, 즉 무엇에 관한 글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했죠. 자, 그 주제와 그 다음에 선정된 주제에 대한 필자의 생각, 그게 바로 요지라고 했죠. 이런 주제나 요지를 찾아서 주제 또는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 전략 세 번째로는 선택지 1번하고 5번 일단 빼고요. 2, 3, 4번을 먼저 주제문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요. 자, 하나의 단락이 있어요. 거기서 주제문 바로 밑에 있는 1번 같은 경우에는 주제문과 바로 옆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어떤 경우에는 아까 했던 것처럼 주제문이 그 완성이 안 되고 1번까지 가서야 완성될 수 있을 정도로 주제문이 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고 5번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유는 뭐냐면, 5번이 만약에 글의 흐름과 관련 없는 문장이라 한다면 하나를 더 넣어서 확실하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뒷받침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번도 웬만하면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답도 2번에서 4번 사이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2번, 3번, 4번부터 주제문과 비교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시간이 부족할 땐 써먹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앞서 설명드렸던 통일성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한번 직접 통일성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도록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이러한 것은 글의 통일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통일성이라는 건 뭡니까? 자, 하나의 단락에는 나와 있는 모든 문장이 선정된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선정된 하나의 주제에 모든 문장이 관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통일성이라고 했죠. 자, 볼까요? 나는 한국의 사계절 모두 좋아한다라가 주제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번부터 4번 중에서 흐름과 관계없는 건 뭘까요? 몇 번이 글의 흐름과 다른 딴소리하고 있는 문장일까요? 네, 그렇죠. 4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겨울이라고 해가지고 사계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런 주제에 뿐만 아니라 같이 봐야 될 것이 그 주제에 대한 필자의 생각, 뭡니까? 사계절 모두 좋아한다라는 필자의 생각이 있잖아요. 이것이 같이 들어가는 게 주제문이거든. 자, 주제만 비슷하지 의견이 다르면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이 될 수 있는 거야. 4번 잘 보세요. 4번은 사계절 중에 하나인 겨울이라는 주제를 이용한 거 맞아. 하지만 모두 좋아한다라는 주제에 대한 의견이 반영돼 있는지까지 봐야 된다는 거지. 자, 1번부터 3번은 주제인 사계절과 관련돼서 봄, 여름, 가을 순서대로 왜 그 계절이 좋은지에 대해 서술하고 있죠. 자, 그래서 각각의 계절별로 자기가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 본다면 4번에서도
겨울이 좋은 이유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몇 월부터 몇 월까지다 라고만 서술하고 있어서 자,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이 된다는 거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16번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형에서는 먼저 자, 맨 앞에 나와 있는 주제문에서 주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해서 필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럼 빠르게 한번 한 문장 읽어볼게요. 네, 1번 문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processing speed deficits in one or more areas often lead to deficits 이렇게 들어갔는데 자, 이게 동사로 보이죠? 자, 그러면 자, 이게 수식어구일 거고 이게 주어인데 그래서 유의할 거는 자, lead to 할 때 자, lead to에 s가 없어요. 지금 복수 동사이기 때문에 주어도 당연히 복수겠죠. 그러면 얘가 진짜 핵심 주어고요. 자, processing speed 혹시 processing을 동명사로 봐서 speed deficit 속도 결함을 처리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지 않고 processing speed를 하나로 보셔야 돼요. 즉 처리 속도고요. 그 다음에 deficit은 결점, 결함. 그래서 처리 속도, 결함이 주어가 됩니다. 자, deficit s가 붙었기 때문에 복수죠. 그래서 동명사에도 복수 동사니까 s를 뺀 lead to가 되는 거였죠. 자, 오해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자, 어쨌든 처리 속도, 결함 어디에 있어서 한 영역 또는 그 이상의 영역에 있어서의 처리 속도, 결함은 흔히 lead to deficit. 자, 어디로 이어지냐면 결함으로 이어집니다. In general areas of functioning. 자, 일반적 기능 영역에서의 결함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여기서 lead to 표현 보셔야 되겠죠? 자, A lead to 하면 A가 원인, B가 결과를 했을 때 A는 B로 이어지다, A가 B를 초래하다. 같은 표현으로는 A result in B, A cause B 이런 표현들이 있다라는 거 꼭 챙겨두시고 여하튼 여기서는 1번이 주제문으로 보이고요. 자, 이랬을 때 주제는 자, processing speed deficit 처리 속도 결함이 주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이 사람의 생각은 이 처리 속도 결함이 일반적인 기능에 있어서의 결함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제 뒤에 뒷받침 문장을 통해서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자, 보완하면서 보강하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자, 보실까요? 1번 다음에 2번 문장입니다. It can mean that 자, 1번의 의미는 뭐냐면 뭘 의미할 수 있냐면 A child needs more time. 자, 아이가 needs more time.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다. 뭐 하기 위해서는 complete many tasks. 자, 많은 과업을 complete 끝내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 중간에 자, 이렇게 dash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쌍콤마 하던 역할일 수도 있죠. 이런 거는 추가 설명이기 때문에 자, 읽을 때 웬만하면 좀 안 해도 되고 지나가도 되는데 한번 볼게요. If not most 이렇게 됐죠. 자, not most 하면 대부분의 것은 if 아닐지라도 이런 얘기입니다. 대부분은 아니더라도 많은 과제를 완수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처리 속도가 늦기 때문에. 처리 속도의 결함이란 것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개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어지는 3번 문장부터 넘버링이 되어 있죠. 이 중에서 지금 얘기한 주제, 즉 처리 속도 결함, 그 다음에 주제에 대한 의견 뭐였죠? 이러한 처리 속도의 결함이 일반 기능 영역에서의 결함으로 이어진다. 라는 것에 대한 관련 없는 문장을 우리가 골라야 되는 겁니다. 자, 주제인 processing speed deficit가 아닌 것이거나 아니면 그 주제에 대한 생각, 즉 아까 했던 것처럼 처리 속도의 결함은 곧 일반적 기능 영역에서의 결함으로 이어진다라는 이 사람의 생각과 무관한 문장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child may often look confused or appear absent-minded. 자, 아이가 흔히
look confused. 자, 이때 I가 confuse 한 상태인 것처럼 보이는 거니까. 그죠? 자, confuse 당한 것처럼 보이는 거니까 ed가 붙네요. 즉,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고요. 또는 appear. 자, look이나 appear,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라는 뜻입니다.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했을 때 absent-minded. mind은 마음이고 absent은 결석한 거잖아. 즉, 마음이 나간 거, 정신이 나간 거잖아요. 즉, 멍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he is unable to process information. 자, 이 child는 누구 child이냐면 어떤 아이인지 알겠죠? 처리 속도 결함을 앓고 있는 그 학생을 얘기하는 거야. 아이야. 자, 그럼 이 아이는 unable to process information. 정보를 처리할 수 없어 at the rate. 자, 속도로 어떤 속도냐면 is being delivered. 자, information이 이시죠. 그죠? 자, 정보가 being delivered. 자, 원래 be deliver. deliver 하면 여러분 아는 것처럼 배달하는 거죠. 전달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be delivered 하면 전달되다고요. 자, 앞에 being이 붙으면 전달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죠. 즉, 전달되고 있는 정보의 속도로 그 정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아이, 즉 아까 했던 처리 속도 결함을 앓고 있는 학생, 겪고 있는 학생들은 자, 아까 했던 혼란스러워 보이거나 멍한 상태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니까 아하, 자, 앞에 있는 주제나 생각과 좀 일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4번 문장. 자, 2번 표시되어 있는 문장을 좀 볼 거예요. Some children may actually avoid engaging in difficult tasks altogether. or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some children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또 구체적인 경우의 수를 이런 경우 이렇고 저런 경우 저렇다 하는 식으로 자, 분류해서 표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실 거는 이 아이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처리 속도의 결함과 관련이 있는 아이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네, some children may actually avoid. 보시면 어떤 아이들은 실제로 avoid, 피한다는 거죠. 뭐 하는 걸 피하냐면 engaging in difficult tasks altogether. 자, avoid 다음에 ing는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avoid는 뒤에 목적으로서 동명사 취하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engaging in 하면 engage in 하면 어디에 참여하다죠? 자, 그래서 difficult tasks, 어려운 과업에 참여하는 것을 피합니다. 근데 어떻게 피하냐? 어느 정도 피하냐? altogether, 완전히 피하거나 피합니다. 또는 some children may not get started. 자, 어떤 아이들은 get started, 시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on new tasks, 새로운 과업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they are aware,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beware 하면 know에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now. 그들은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알고 있기 때문이냐면 they cannot get the job done 했죠. 자, get 목적어 과거분사. 자, 밑에 설명되어 있죠? 자, get 목적어 과거분사. A를 뭐뭐 당하게 시키다라는 표현이죠. 자, I will get my clothes clean 됐을 때 자, 옷이 세탁하는 게 아니라 옷을 세탁하는 거고 그럼 옷의 입장에서는 세탁 당하는 거니까 ed를 붙여야 된다는 거죠. 자, 이때 get은 have와 같이 쓸 수 있어요. 즉 have 목적어 과거분사와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A를 뭐뭐 당하게 시키다는 뜻이죠. 자, 그들은 뭐를 알고 있기 때문이냐면 그들은 그 일을 done, finished, 마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In the amount of time allotted. allot 하면 할당하다는 뜻이니까 자, 할당되어진 시간의 분량 안에서 즉 할당된 시간 안에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들은 새로운 과업을 시작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어떤 아이들인지 알겠죠? 바로 그죠? 1번에 설명된 아이. 근데 이 1번에 설명된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 자, 처리 속도 결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할 때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죠. 자, 이런 아이들은 아까 했던 것처럼 어려운 과업은 아예 참여를 안 하거나 또는
어차피 이거는 주어진 시간 안에 이 일을 끝마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과업에 대해서 시작하질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feel defeated before they even begin. before they even begin. 그들은 even begin. 심지어 시작하기도 전에 그래서 어떤 결과로? 그러니까 그러한 결과. 아까처럼 그런 이유로 defeated. 자, defeat 하면 패배시키다는 뜻이죠. defeated 하면 패배한입니다. 그래서 패배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다음은 3번 문장. These children's deficits로 시작하는 문장 볼게요. 자, 이 아이들의 deficit, 결함은 뭐하는 데 있어서 in understanding social functions. social functions 하면 사회적 기능이죠. 사회적 기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결함.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주제문과 한번 주제문과 비교를 해봅시다. 자, 주제 뭐였습니까? 처리 속도 결함이었잖아요. 주제는 processing speed deficit였잖아요. 그죠? 이것과 이거 같은 이야기 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3번 문장이 그래 흐름과 무관한 문장이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processing speed deficit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deficit는 deficit인데 결함은 결함인데 뭐에 대한 결함이야? 처리 속도 결함이 아니고 사회적 기능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결함이니까 다른 이야기 하는 거야. 여하튼 3번 문장 보시면 마저 보실게요. 자, 이러한 사회적 기능 이해에 있어서의 아이들의 결함은 may be worsened. 악화될 수 있어요. 뭐에 의해서? emotional expressions. 그러니까 감정적인 표현에 의해서 악화될 수 있어요. 어떤 표현들이냐면 primitive and underdeveloped. 원시적이고 그리고 underdeveloped. 발달되지 않은 정서적 표현에 의해서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2번, 3번, 4번 문장 중에 하나에 답이 있었네요. 자, 그럼 이제 마저 4번 볼게요. 4번 보시면 conversely, 반대로라는 얘기는 지금 2번에서 언급됐던 아이들과 상반된 유형이 나오겠죠. 그죠? Some kids cope with this deficit. 자, 이러한 결함에 cope with, 대처합니다. 자, 어떻게 대처하냐면 by rushing through their work. 자, rushing through their work 이렇게 했는데 rush through 하면 뭔가를 서둘러 처리하다는 뜻이니까 그들의 일을 서둘러 처리함으로써 이러한 결함, 결점에 대처한다는 거죠. 진짜 이번에 나온 유형의 친구들하고는 좀 상반된 유형이네. 그지? 아주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They may finish a task quickly. 이들은 시험을 quickly, 빨리 끝낼 수 있어요. 끝내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제출해요. 이런 얘기죠. 자, turn it in 나오는데 turn in 하면 무엇을 제출하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유의할 거는 이 it의 위치야. 이때 이 대명사 it은 항상 in과 turn 사이에 집어넣어야 돼. 자, 이렇게 대명사인 경우에는 앞선 동사하고 부사 또는 이런 전치사 사이에다만 넣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힙합 가수나 이런 데도 보시면 check it out 이렇게 시작하잖아. check out it 이런 건 못 들었지? 자,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대명사를 항상 동사하고 그 다음에 전치사나 부사 사이에 집어넣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turn it in 그것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기도 합니다. 비록 even though they haven't answered each question thoroughly 비록 각각의 질문 each question을 thoroughly 완전하게 철저하게 haven't answered 자 답하지 않았을지라도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를 다 안 풀어도 빨리 제출하는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학생들은 빨리 일을 처리해서 낸다는 거죠. 자, 왜 그럴까? The work might not be completed correctly. 자, 그 일은 might not be completed correctly. 자, 제대로 be completed. 완수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the student feels a sense of accomplishment. 성취감을 느낀다는 거죠. 왜냐하면 because he wasn't the last one done. 왜냐하면 그는 wasn't the last one. 마지막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끝마친, 완성한
마지막 사람, 즉 마지막으로 끝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꼴찌는 아니야. 맨 마지막 한 사람이 아니야라는 성취감 때문에 아까 했던 것처럼 빨리 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스토리 플로우 볼게요. 자, 주제문은 보시는 것처럼 처리 속도의 결함이 일반적 기능 영역에서의 결함으로 이어진 경우가 있는데, 이 얘기는 아이가 많은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완수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봤어요. 첫 번째는 그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로 처리할 수 없는 아이, 이 아이들 같은 경우 혼란스럽고 멍해 보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아이들을 어차피 할당된 시간 안에 끝낼 수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거나 새로운 과제에 참여하기를 피할 수도 있고 아예 시작조차 않는 학생도 있었다는 거죠. 이런 학생들은 시작하기 전에 패배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인 거고, 반대로 일부 아이들은 일을 서둘러 처리하는데, 물론 이 일이 완결돼 있고 그다음에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제대로 문제를 안 풀거나 또는 틀리게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자신은 마지막으로 끝낸 사람이 아니라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황급하게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유형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일 처리 속도에 대한 부담이 과업 수행하는 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글이었습니다.